자, 이 시간에는 개별적인 책임 발생 요건을, 보상 책임 발생 요건을 검토를 해보기로 합니다. 앞 시간에도 봤지만은 대인배상 원투의 보상 책임 발생 요건은 기본적으로 이와 같습니다. 그렇죠? 피보험자가 업자고 주장해야 되는데 뭐가 피보험자가 된다는 것이냐? 대인배상 원투 배상 책임, 이 배상이라는 것은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것입니다. 배상 책임 보험이란 뭐냐면은 피보험자가 배상 책임을, 법률상 배상 책임을 지음으로써 입은 손해를 담보 내지는 보상해주는 그런 보험 종목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인 배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 그 주체가 되는 사람을 배상 책임 주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피보험자의 뜻을 요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요거 두 개의 요건은 각각 본래는 나눠줘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쓰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해가지고 봐도 좋고, 아니면은 요 부분은 뭐 시간이 없으면은 그냥 이렇게 엔간하면 요건을 충족하고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안 되니까 없애버리고 뭐 그냥 참고만 한다 생각하고 요건 있는 맞지만은 큰 요건을 보면은 1번, 2번, 3번 요 요건 순서대로 1번, 3번, 4번 요 요건만 검토하면은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 도표 그리고 이 요건 도표 그리고 아까 배상책임 한 걸 가지고요. 여러분들 기출 문제나 교재에 나오는 그 사례 문제 있죠, 그죠? 그거는 물론 이제 배상책임과 보상책임 나눠져 있어가지고 좀 이해하기 힘들지 모르겠는데 배상책임 말고 저 뒤에 가면 보상책임 검토하는 도표와 그 사례들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맞춰보세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검토하고 하는구나. 개별적인 요건은 이제 공부를 하고 세부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은 교재의 해당 부분에 가가지고 이게 피보험자인지가 문제인데 어떤 피보험자일까? 그 유형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할까? 이제 해석해가지고 찾아보고 요건에 딱 맞는지 아닌지 OX 표시를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접근한다. 자, 이런 이제 오늘고 지금 이 시간에는 세부적인 구체적인 요건별 내용을 검토한다. 그 중에서 피보험자 부분을 공부한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대인배상 원투에서의 피보험자입니다. 피보험자. 대인배상에서의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권을 가진 사람이다. 기본적으로 그거 알 거고, 또 한 번 그 사람은 피보험 이익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피보험 이익이라는 게 보험에서는 손해보험에만 크게 나옵니다. 피보험 이익은 뭡니까? 보험가입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 그 이익은 뭘까요? 배상 책임에서의 이익. 그건 뭡니까? 본래 피보험자가 피해자한테 돈을 물어줌으로써 거대한 재산적 출연을 해야 될 건데 그 출연을 보험사가 대신해 주니까 자기는 돈 안 내도 되죠. 안 물어줘도 되죠. 그렇게 됨으로써 얻는 이익. 그것을 피보험 이익이라 합니다. 그 피보험 이익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다. 그것을 취득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사람이 피보험자라고 봅니다. 해주죠? 그 피보험 이익의 주체. 자, 여기서 이제 다른 보험과의 차이는 자기 신체 사고나 모범사 상에도 피보험자가 나와요. 그럼 거기서의 피보험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거기서의 사람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은 더 다쳤으니까 보상받으니까 그런데 그것의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직접적인 대상자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보험을 상해보험이라 하거든요. 자기 신체 사고나 모범사 상해는 상해보험이고 요거는 손해보험이고 배상책임보험입니다. 그 구별할 줄 알죠, 그죠? 그래서 상해보험은 뭡니까? 보험사고가 자기의 신체에 의해서 직접 발생하는 그 대상자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자. 그래서 자기 신체 사고나 보험상해는 직접적으로 자기 몸에 신체 보험사고가 발생을 해요. 그런 점에서 대인배상의 피보험자와는 다르다 하는 걸 아시고, 이 피보험이익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피보험이익이 전혀 없는 사람은 대인배상에서 기명 피보험자로 될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이 피보험자의 유형을 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겠죠. 자, 이 유형은 저도 5가지 있습니다. 기명 피보험자. 그죠? 물론 이거는 대인배상 원투로 나눕니다. 나눠야 되지만 공통적인 이야기인데 일단은 공통적으로 보고 그 담보별로 차이 나는 부분은 따로 볼게요. 기명 피보험자가 있고, 친족 피보험자가 있고, 승낙 피보험자가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인 피보험자가 있고, 운전 피보험자가 있어요. 이렇게
기친, 성사운 이래가지고 뭐 대가리만 따가지고 피보험자를 외운다는데 굳이 그래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면은 김행 피보험자 제일 핵심이 되는 사람이 김행 피보험자. 그래서 보험증권, 자동차 보험에서는 김행 피보험자는 한 사람만 딱 존재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가 나머지 피보험자는 행성이 됩니다. 즉 친족 피보험자, 김행 피보험자의 친족으로서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하자. 승낙, 김행 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서 그러니까 김행 피보험자 규율을 강화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가족, 친족 그러니까 그 다음에 승낙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사용 피보험자, 김행 피보험자의 사용자, 자기를 고용한 사람, 운전 피보험자 이런 쪽은 개념이 다른데 김행 피보험자나 이런 피보험자를 위해서 운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 피보험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인배상에는 자동차 보면은 특이하게 상해보험이나 그 질병보험 같은 경우는 피보험자가 보통 하나로 많이 되는데 자동차 보험의 대인배상 물론 그 자기신체 사고나 몸체 상해도 상해보험이지만 그 우리가 질병보험 같은 경우는 피보험자가 하나죠 보통 그죠? 그러다 했는데 자동차 보험 특히 대인배상은 피보험자가 이와 같이 5개입니다. 그렇죠? 피보험자가 여러 명이에요. 단 이들 위에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정적 일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피보험자이고 담보요구는 배상 책임이 발생하고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보험사가 여기 보험사가 되는 것이죠. 보험사가 대인배상 그 사람에 대해서 보상 책임진다라는 것이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우선 김행 피보험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본다. 김행 피보험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피보험 이익을 가장 충실하게 취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냐면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위험도가 제일 많은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런 사람이 보상을 제일 많이 받게 될 것이고 피보험 이익을 제일 많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김행 피보험자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동차의 소유자 이 사람이 대원칙입니다. 자동차의 소유자가 김행 피보험자로 되는 것인데 이 김행 피보험자는 구체로 어떻게 되느냐면 보험 계약자가 보험 가입할 적에 나를 김행 피보험자로 해주십시오. 그래서 보험증권에 기재되는 자, 보험증권에 김행 피보험자로 지정이 되는 자, 피보험자로 지정이 되는 자를 김행 피보험자로 합니다. 그 사람이 김행 피보험자로 딱 지정하면 그 사람이 김행 피보험자가 되고 그 사람이 가장 대인배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은 이와 같이 피보험 이익이 제일 많은 사람이 되고 사고 위험을 제일 많이 흡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소유자입니다. 근데 약간은 최근에 좀 바뀌어가지고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관리하는 자 중에서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요. 그래서 여건이 조금 보충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피보험 이익을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을 김행 피보험자로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사람을 김행 피보험자로 해놔야 나머지 피보험자는 그 김행 피보험자에서 파생이 됩니다. 친족, 김행 피보험자의 친족, 김행 피보험자로부터의 승낙. 알겠죠? 반드시 김행 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야 승낙 피보험자가 되지. 친족 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은 사람은 피보험자 되지 못해요. 그렇죠? 요래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하나 추가한다면은 대인배상원의 경우 그죠? 보유자인 피보험자가 있어요. 보유자인 피보험자. 이거는 대인배상원에만 피보험자. 그래서 요 5가지는 대인배상 원투에 공통되는 피보험자고 보유자인 피보험자는 대인배상원에만 추가되는 피보험자. 이렇게 하면은 대인배상원 따로, 대인배상투 따로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김행 피보험자는 대인배상 원투 공통이고 대인배상에서 가장 피보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핵심적인 사람이고 이 사람을 기준으로 해가 나머지 피보험자는 파생이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이 김행 피보험자는 보험 한 딱 가입하면 원칙적으로 변동이 없게 돼요. 알겠어요? 그 사람 딱 지정되면은 함부로 변동을 못 시킵니다. 다만 피보험 이익의 주체이기 때문에 피보험 이익의 주체로서의 역할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피보험 이익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을 김행 피보험자로 지정했다면은 그 보험 계약은 무효다. 예를 들어서 차 명의는 내 명의로 되어 있지만 나는 차 다 팔아먹고 나서 딴 사람이 쓰고 있다 이거죠. 그럼 나는 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내가 차를 쓰지도 않으니까
보험가입해봐야 사고 위험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김행 피보험자로 해가지고 보험을 들었다라고 하면 나는 피보험이익이 없는 사람이 된다 이거죠. 그러려면 그 사람은 요 피보험이익이 없다 해가지고 그 보험 계약은 무효로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닌 한 김행 피보험자는 한 번 딱 정해지면은 원칙적으로 변동 불가. 그리고 자동차 내에는 김행 피보험자는 딱 반드시 한 명만 존재. 이게 원칙. 그런데 이 김행 피보험자가 변동이 초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 피보험 자동차의 양도양수라는 문제가 나온다. 이 피보험 자동차의 양도양수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개인배상원은 김행 피보험자가 양도인에게서 양수인에게로 승계가 됩니다. 단 15일간. 그러나 나머지 담보, 예를 들면 대인 투구나 자기 신체 사고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지위가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누구도 피보험자가 아닙니다. 양도인도 피보험자가 아니고 양수인도 피보험자가 아닌 사태가 벌어집니다. 따라서 그 경우에 보험사는 면책이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피보험 자동차의 양도 양수에 있으면은 이와 같은 김행 피보험자의 변동이 초래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승계가 안 되지만은 그래서 보험사에 면책이 되지만은 또 한편 보험사의 양도 승인을 받으면은 김행 피보험자의 지위가 승계가 됩니다. 이런 점 등에서 김행 피보험자는 딱 하나지만은 그 사람의 지위가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피보험 자동차의 양도양수의 경우다. 이 구체적인 나중에 좀 더 붙이겠습니다. 나중에. 피보험 자동차의 양도양수라는 것은 그럼 뭐냐 하는 걸 알아야 되겠죠. 양도양수를 하면은 그런 거예요. 피보험 자동차에 대한 권리가 양도인에게서 양수인에게로 종국적으로 넘어가는 어떤 법률 행위.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사고 팔아버린다. 알죠? 완전히 사고 팔아버리면 양도양수 문제가 나오고 그 경우에는 김행 피보험자가 변동이 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항상 변동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요 원칙에 따라서 문제가 유동적이다. 하나 김행 피보험자의 변동이 초래될 수 있는 경우가 나온다. 이거를 꼭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양수라는 문제, 그 문제가 나오면은 김행 피보험자는 딱 변동이 없을 줄 알았는데 변동이 되는 경우가 나온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 A라는 소유자가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김행 피보험자를 가지고 다 보험사에 보험을 들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보험 들었는데 이 사람이 B한테 자동차를 매매를 해서 팔아넘겼대. 그런데 이 사람이 사고 운행하다가 사고 났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이 경우 이 사람은 본래는 김행 피보험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으켰지만은 배상 책임을 진다면은 물어줘야 되는 문제가 나오죠. 면책 사유 안 그리면 물어줘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완전히 매매가 완료돼가지고 양도 양수가 완료됐다. 한다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A는 김행 피보험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 반면에 개인 담보에 따라서 개인원과 타 담보가 있는데 타 담보라면은 개인배상 2와 자기 신체 사고를 일단 말합니다. 개인배상 1은 어떻게 되느냐? 김행 피보험자가 본래 A였는데 김행 피보험자가 A에게서 B로 바뀝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있다. 김행 피보험자의 변동이 초래됐죠, 그죠?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게 안 돼요. 개인 2는 어떻게, 타 담보, 개인 2는 어떻게 되느냐? 이 양도에 대해서 이 양도인데 이 양도를 보험사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는 한 A도 피보험자의 지위를 상실하고 B도 피보험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두 담보는 면책. 대인배상원은 B가 김행 피보험자인 걸 전제로 해가지고 대인배상원의 요건만 검토해야 됩니다. 피보험자, 김행 피보험자인지 후 담보가 요하는 배상 책임 발생 여부, 면책 사유에 해당 여부. 그렇죠? A는 어떻게 되겠어요? 피보험자가 아니다. 유효 불문하고 면책. 대인 1, 2. 요것도 대인 1은 그렇지만 대인 2는 어떻게 된다? 면책. 요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양도양수다.
그 양도형에서는 그럼 어떤 것이 있느냐? 매매 말고 증여, 교환 등이 포함되고 약관에는 특히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자기를 기명피보자 해놨던 차를 임대인한테 다시 돌려주는 것도 양도양수라고 본다. 그 다음에 차량 사용 대차계약 매매 소유권 유보부 계약에서 소유권 유보부 계약에서 매수인이 보험 들었다가 그걸 다시 돌려준다 하면은 그때도 양도양수가 된다 해가지고 약간에는 요 개념이 확장되어 있다. 요까지 참고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기명피보험자를 알려주죠. 두 번째로는 친족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의 친족으로서 그죠? 피보험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를 말한다. 자, 그래서 보면은 기명피보험자의 친족이 됩니다. 그러면 친족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문제죠. 이 친족을 보면은 민법에 따른다. 민법에 의하면은 어떻게 되죠?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까지가 포함됩니다. 8촌 이내의 혈족은 아시고 4촌 이내의 인척은 누굽니까? 인척은 기본적으로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친족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니까 배우자가 있죠, 그죠? 그 배우자의 친족들, 그 중에서 처남들까지, 그까지가 인척으로 들어가는데, 기명피보험자의 그와 같은 친족으로서 친족만 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피보험자동차를 사고 당시에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여야 합니다.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물건을 목적에 맞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를 그냥 쓰고 있는 사람이고 관리하고 있다. 그죠? 또는 관리하고 있다. 관리는 뭡니까? 자기의 지배하에서 그 자동차를 통제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직접 쓰고는 있지 않더라도 자기의 수중하에, 자기의 관리 통제 범위하에 딱 넣어두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도 친족피보험자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 이것도 대인원투 동일입니다. 대인원투 동일. 대인원투 동일. 그러니까 대인원투 동일입니다. 아까 대인원투 따로 나눠놨죠. 그걸 합해가지고 바로 지금 보고 나가는 거예요. 다른 거만 구별하면 된다. 이거죠. 뭐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대인은 따로 해놓고 대인2는 대인원과 같은데 이런 점만 다릅니다라고 해도 좋고 기본적으로 열었는데 이런 부분만 다릅니다라고 해도 좋고 알겠죠? 그죠? 그거는 학습하고 이해하는 방법상의 차이입니다. 자, 문제는 이게 승낙피보험자인데요. 이 승낙피보험자 부분을 조금 봅니다. 승낙피보험자는 기본적으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피차를 사용 관리 중인 자를 승낙피보험자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여기서의 승낙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불문한다. 뭐 사전에 승낙했든 사후에 승낙했든 좋고, 그죠? 원칙적으로 사전 승낙이에요. 사전 승낙. 근데 그 방법 누구를 묵시적으로 하든 맹시적으로 해도 좋다. 네? 묵시적으로 한다. 그 묵시적으로 하는 뭡니까? 차 쓰고 있는 것을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둔다든지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맹시적으로 승인받았다고 할 정도와 같은 정도로 그 사용 승낙의 의도를 추단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죠? 하여튼 방법을 묻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승낙에 해당하는 승낙을 받아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관리한다. 반드시 사용 관리하고 있어야 이 피보험자가 되지. 단순히 그 승낙받았다는 것 정도까지만이나 또는 친족이라는 정도 앞부분의 요건만 충족한 데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건을 끝까지 다 보고 그게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걸 보는데 어떤 겁니까? 내가 그냥 니 차 쓰라 하는 거죠. 그죠? 그걸 뭐라고 하는가? 법률 용어로 이거 들어가는데 계약 용어들이요. 사용대차라. 사용대차는 뭐냐면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너한테 쓰도록 허용해 주는 거, 빌려주는 걸 말합니다. 반면에 대가를 받고 차량을 사용하도록 빌려주는 건 뭐냐? 임대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대차나 임대차가 여기에 대표적으로 해당이 된다. 승낙피보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알아야 되고. 한데 이제 나중에 보면 압니다만은 사용된 차는 돈을 안 받습니다. 근데 임대차는 돈을 받는 거죠. 대가를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피보험자가 되는 데 있어서는 사용된 차나 임대차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피보험자, 승낙 피보험자가 되는 데는. 그죠?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면책 사유분에 가면은 유상속 면책에서는 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사람을 승낙 피보험자라 한다. 자, 한데 여기서의 승낙은 원칙적으로 제1차적 승낙에 해당. 1차적 승낙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김행 피보험자가 네가 쓰라 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승낙을 받은 그 사람만 승낙 피보험자지, 그 승낙을 받아가지고 또 승낙을 받아 또 재승낙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재승낙을 받은 사람. 그죠? 이걸 전대받은 사람, 재승낙 받은 사람,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요 사람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되지 못한다. 지금 현재까지는 요 대인가상 원투 공통적인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알겠죠? 자, 무슨 이야기냐니까 A가 B한테 이게 소유자고 김행 피보험자입니다. 이게 소유자입니다. 이제 소유자가 되겠죠? 보험회사가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차량을 빌려줬다. 그렇죠? 빌려줬는데 이 사람은 김행피를 빌려받은 이 사람은 승낙 피보험자가 된다. 한데 요 사람이 또 누구한테 빌려줬다. 그러다 이 사람이 사고가 났다. D가 다쳤다라고 하자 이거죠. 이런 경우에 뭐 배상 책임이나 보험사의 보상 책임 요 총괄적인 내용은 제외하고 이들의 약관상의 지위가 어찌 되는지 그것부터 오늘 맨 첫째 항목이 어찌 되는지 뭐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지위가 어찌 되느냐. 다시 재승낙을 받고 알아서 그래 지가 쓴다. 운전하고 자기가 이 사람이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 그래서 이 사람은 승낙 받았다. 이 사람은 승낙 피보험자인데 이 사람의 승낙을 받아 다시 쓰는 사람, 이 사람은 승낙 피보험자가 되지 못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왜? 여기서의 승낙은 김행피 보험자로부터 한 번 승낙받은 요 사람만 승낙 피보험자가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도 또 예외가 있어요. 요 사람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승낙을 사용 승낙권을 가진 사람이다 합시다. 그렇다면은 요 사람이 요 재승낙을 받아 써내 했다면은 요 사람이 해준 것과 같은 효과가 나서 이 사람 그때는 승낙 피보험자를 본다. 대표적으로 영업용 자동차의 경우 집차주들 있죠, 그죠? 이게 운수회사들 있죠, 그죠? 이 집차주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이죠, 그죠? 요 사람이 차량을 씌고 야니 쓰라라고 했다, 그죠? 근데 김행피보험자는 A로 되어 있죠, 그죠? A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 사용, 관리, 통제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포괄적 그러니까 승낙권을 가진 사람이 승낙을 해주면은 그때는 요 사람이 승낙피보험자로 될 수 있다. 이것이 승낙피보험자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이제 승낙피보험자 부분에서 특히 유의해야 될 것 하나. 개인 원투가 지금 여기까지는 같아요. 같는데 다른 부분이 여기 있다는 것이 주요한 위점이다. 누구에게서 그러냐? 취급업자의 경우. 자동차 취급업자. 자동차 취급업자에 대해서는 대인배상 2.1에서는 승낙피보험자,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예요. 차량의 소유자가 있다. 그 사람이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정비업주한테 차량을 정비를 의뢰했다. 이게 정비업자죠, 그죠? 정비업자입니다. 그리고 B의 종업원 C가 운전을 하다가 이제 시운전해가 점검하다 사고 냈다라고 하죠. 그렇죠? 이때 이 정비업자, 이런 사람들을 자동차 취급업자라 합니다. 자동차 취급업자라면은 자동차를 영업상 취급하는 것을 자기의 영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람, 자동차 취급하는 것을 업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약관에서는 자동차 취급업자라 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정비공장, 세차장, 자동차 판매, 매매사, 그죠? 그런 것들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탁송업자들,
그런 사람들을 직업자라고 해요. 자, 그 사람은 자 보면은 여기서 승낙이라는 것은 승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승낙은 내용적으로 승낙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은 어떤 형태든 간에 이 승낙 피고자가 해당이 됩니다. 실질적인 내용이 승낙이라는 것만 있으면 그 대표적인 사용대책, 임대차이긴 한데요. 그거 말고도 김행 피고자가 차량을 쓰라고 했다면은 승낙하라고 되면은 일반 1차적으로 승낙받은 사람은 그 맹칭이나 내용, 그 행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내용이 김행 피고자의 승낙이 있으면은 승낙 피고자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자동차 직업자한테 정비를 일했다라고 합시다. 그럼 정비를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비를 하면은 그 정비 계약의 내용은 도급과 임치의 혼합 계약이라고 합니다. 도급이라는 것은 야, 정비 끝나면은 내가 돈을 줄게. 정비 못하면 돈 안 줘도 돼요. 왜? 도급이라는 것 자체가 계약이 어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해가 돈을 주고받기로 하는 유상 쌍무계약입니다. 두 번째 임치는 뭐냐? 내가 물건을 딱 맡겨놨다가 나도 돌려받는 거예요. 그게 임치입니다. 그 두 개의 계약이 혼합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그런 데가 있습니다. 뭐 시간이 좀 합니다. 그런 데가 있는데 자, 물건을 맡겼다. 그럼 그 사람 쓰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정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네가 알아서 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맡기고 그래가지고 수리가 돌려다오. 그래 다 끝나면 난 돌려다오 되니까 여기에 차량 사용에 대한 이사가 내포되어 있죠. 그죠? 따라서 B에게 있어서는 승낙 피보험자로 볼 만한 충분한 여건이 됩니다. 이 사람이 김행 피보험자를 한다면 차 맡겼다 이거죠. 그러면 정비업자는 본래는 승낙 피보험자가 돼야 되죠. 그래서 대미여상 2에서도 승낙 피보험자 지금 대인원투 두 개가 다 동시에 설명했지만 나누면 다 승낙 피보험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한데 여기서 이제 차이점, 대인원투의 차이점. 승낙 피보험자에서 대인원투의 차이점이 있다. 어떤 차이점이냐? 이와 같은 직업업자에게 차량을 맡긴 경우 그 업무상 수탁받은 그 직업업자는 대인2에서는 승낙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 때문에 직업업자는 대인1은 피보험자가 승낙 피보험자가 되나 대인2는 피보험자가 되지 못한다. 왜? 대인1은 강제보험이니까 피보험자를 가슴 좀 넓게 보여줘야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같이 보호가 되죠. 그래서 제한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대인2는 왜 제한을 했을까? 자동차 직업자들은 자기가 정비를 받게 되면은 그 정비받는 그 돈 내에 돈을 받고 하고 있죠. 그죠? 영업사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자기가 그 받는 영업 비용 가지고 모두 보상돼주고 사고 보상돼주고 수리돼주고 하는 게 다 그 비용, 사고 위험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이 김행 피보험자 이 사람의 보험으로는 보호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외합니다. 이거 꼭 유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업업자로 되는 사람은 일단은 피보험자로 보지 못합니다. 알겠죠? 그거 유의해 주시고 나머지 유형은 교재에 보면 몇 가지 유형인데 그거 참 좋다 설명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용 피보험자. 잘 안 오는데 김행 피보험자인 사용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김행 피보험자가 있다. 김행 피보험자 그 사용자 이게 사용자라 합시다. 김행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자 의무에 그 대신에 사용을 꼭 하고 있을 적에 이 사용 피보험자가 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김행 피보험자가 배상 책임지는 거에 그 사용자도 운행자 책임 내지는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때 그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사용자인 피보험자. 그걸 사용자인 피보험자를 안 하고 그냥 사용 피보험자를 합니다. 그때 이 사람도 피보험자가 됩니다. 그 취지나 내용 교재처럼. 끝으로 하나 더 있지만 운전 피보험자라는 게 있습니다. 운전 피보험자 그죠? 이 운전 피보험자는 전환 각호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차를 운전 중입니다. 를 말한다. 여기는 운전 보조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피보험자 제도를 두는 이유는 이와 같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운전을 하다 보니까 사고 위험이 제일 사실은 많아요.
사고는 운전하다가 기본적으로 나니까. 나머지 소유자나 사용자 같은 사람은 2차적으로 사실은 책임지는 것인데 하여튼 뭐 그 법에 의해서 법관계 적용에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운전을 해야 사고가 나죠. 그죠? 그러면은 운전을 한 사람은 통상 배상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왜?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다든지 하는 등등 이유로. 그렇죠? 그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가 운전피보험자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사람은 전환각호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김해인 피보험자만 위하여 운전하면 운전피보험자가 되고 나머지 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하면 운전피보험자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누구든지 좋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머지 피보험자가 김해인 피보험자를 중심으로 파생이 되지만은요 피보험자의 지위를 일단 취득하고 나면은 피보험자 상호 간에 상호 우열이 없어요. 그냥 피보험자로서 대우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해당이 되면은 김해인 피보험자가 돼야 보상이 된다 이게 아니고 피보험자가 되기만 하면은 일단 보상 책임 첫째 요건이 충족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운전 피보험자는 전환각호인 누구든지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 내면은 그 운전하는 사람이면은 운전 피보험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하다가 사고 낸 사람이 되니까 그죠? 그저 보험 혜택을 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위하여의 개념이 뭐냐 이게 있는 논란인데요. 나중에 이걸 배우면 자배법을 먼저 배우면 이 개념이 쉬운데 자배법을 배상 책임 부분을 뒤에 배우니까 이 개념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이 개념은 상대방을 도와준다는 의미다. 즉 상대방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와 같이 하는 이유는 이 용어는 전부 여기서 나오는 용어들은 보험약관의 용어입니다. 그 약관상 용어는 일반 통상인, 보통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써야 된다. 그죠? 그런 점에서 용어는 통속적이야 합니다. 근데 나중에 자배법 가서 보면은요, 여기에서의 위하여 개념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기속되는 것이다 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이 운행지배는 뭐고 운행이익은 뭔지 알겠습니까? 알기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념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 통속적인 걸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일반적인 해석, 소비자, 일반 보통인이 알 수 있는 용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해석이 되면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라는 개념은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이해하기 바랍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은 본인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외에 하여튼 요것도 대인배상 원투, 대인배상 원투의 개념이 동일한 것입니다. 하여튼 나머지는 다 같아요. 원칙적으로. 하여튼 그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다음 여기도 또 하나 이해가 있어요. 직업업자의 경우입니다. 직업업자의 종업원. 직업업자의 종업원의 경우에는 그죠? 운전피보험자로 되지 못한다. 직업업자가 대인2에서 이야기입니다. 대인2에서 직업업자가 아까 대인2의 승낙피보험자가 못됐죠? 마찬가지로 직업업자의 종업원은 운전피보험자로 되지도 못한다. 대인2에서. 그거는 뭐 어찌 보면 당연하죠. 직업업자가 대인2에서 피보험자가 안 되니까 피보험자가 아닌 그 직업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도 피보험자가 될 리가 없는 거죠. 그죠? 하지만 약간은 한 번 더 맹시를 해놨습니다. 직업 업무상 그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할 적에 그 사람은 운전 피보험자가 되지 못한다. 맹시를 한 번 더 해놨습니다. 그런 점이 운전 피보험자다. 알게 주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대인2, 대인1에서 최근에 신설됐는데, 그죠? 최근에 신설됐는데, 보유자인 피보험자라는 게 나와요. 이는 대인배상 원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보유자인 피보험자는 어떤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되겠는데, 이 보유자인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또 보유자의 개념을 약간이 따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 이것은 자배법에서 말하는 보유자를 말한다. 요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제가 이거 보십시오. 나중에 보면은 운행으로 이 부분도 대인원에서 운행으로도 자배법의 그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서 이 보유자도 자배법 상의 보유자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배법을 먼저 알아야 이야기가 되겠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담보가 요구하는 법률상 배상 책임 부분, 그죠? 그 법률상 배상 책임 부분을 따로 빼가 먼저 학습을 해야 할 필요성이 이런 점에서도 있는 거예요. 알죠? 하여튼 그 점 나중에 뭐 자주 생각 그렇고 하여튼 그런 점에서 그런데 하여튼 여기서 이 보유자인 피보험자도 자배법의 보유자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자배법상의 보유자를 알아야 되는데 자배법상의 보유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동차의 소유자 플러스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 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구매하는 자. 소유자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 따위는 알겠죠.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요 개념을 가지고 보면 압니다만 운행자라고 해요. 이 운행자가 돼야 되는데, 그죠? 이 운행자가 되는데 안 되는지 알려면 역시 어떻게 돼야 된다? 자배법 공부하지 않으면 이 부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률상 배상 책임 부분을 먼저 학습을 해놓으면은 요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법에 놓으니까 약간이 그 법에 놓는 것을 준용해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법률을 먼저 배우는 게 좋은데 그 순서가 그리 복잡하고 거의 어렵다니까 하여튼 이거는 나중에 배우긴 한다. 요런 피보험자가 있다. 그래서 소유자이거나 소유자는 보통 아까 봤지만 기명 피보험자가 되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보유자인 피보험자의 지위를 겸하게 됩니다. 친족의 경우 그럼 나머지 이제 이건 하나로 쓰여져 나는데 나머지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는 무슨 사람입니까? 친족이나 승낙이나 기타 친족, 승낙, 경제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 그러니까 기명 피보험자나 친족 피보험자, 승낙 피보험자는 기본적인 피보험자 요건에서 대인배상원투 피보험자가 되는 것 외에 특별히 대인원에서는 보유자인 피보험자, 대인배상원에서 보유자인 피보험자의 지위를 공유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두 개의 지위, 피보험자 두 개가 될 수 있대요, 대인배상원. 그래서 기명 피보험자도 되고 보유자인 피보험자도 되고 친족 피보험자도 되고 그것도 될 수 있고 승낙 피보험자도 되고 보유자인 피보험자도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 물론 차량을 사용 관리하고 있으니까 운행하는 자, 요로 거의 다 해당이 될 겁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피보험자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셔다시피 피보험자가 돼야 될 대상자가 누구냐?